저에게는 너무나도 예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서구형 미인처럼 늘씬하고 포토샵 한 것처럼 얼굴형도 완벽하고 정말 예뻤어요. 평범한 몸매에 그저 그런 얼굴을 가진 저와는 달리 제 동생은 부모님에게서 좋은 점만 물려받은 건지 외모가 출중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얘는 무조건 미스 코리아 나가야 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실 정도였지만 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학업에 뜻이 더 깊었어요. 저나 동생이나 둘 다 공부를 잘해서 같은 명문대에 진학했고 저는 공부 좀 더 하다가 전문 자격증 따서 사무실 차렸고요. 동생은 대기업 들어간다고 준비하다가 건강 문제로 포기하고 프리랜서로 쇼핑몰 모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여동생이 화려하고 예쁜 외모와는 달리 은근히 내향형이라 남들에게 주목받는 것 별로 안 좋아해서 그 흔한 SNS도 없었는데요. 모델 일 시작하면서 계정을 하나 파서 포트폴리오 겸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면서 팔로우 수도 금방 몇만 명이 되더니 제 여동생이 순식간에 유명해졌어요. 자세히 말하면 다 아실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쓰고 생략하지만 여러 이슈들로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협찬 광고비도 몇백만 원씩 턱턱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더라고요. 여동생이 타고나길 몸도 안 좋은데 무리하면 힘드니까 저희 가족들은 무리하지 말라고 염려했는데 동생은 물 들어오는 김에 노 젓고 싶다며 이 기회에 쇼핑몰을 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게 저 결혼하고 그 이듬해니까 쇼핑몰 낸 건 거의 7, 8년 전인 것 같네요. 여동생이 영어도 잘해서 한국 시장, 외국 시장 둘 다 타깃으로 잡고 쇼핑몰을 했어요. 처음부터 꽤 잘 되긴 하더라고요. 초창기 한 달에는 몇백만 원씩 벌고 그랬는데 순식간에 연 몇십억씩 벌더라고요. 거의 기업 수준이었죠. 저도 여동생을 지켜보며 알게 되었는데 유명하면 할수록 돈을 벌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다 쇼핑몰 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여동생이라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예쁘고 똑똑하기까지 해서 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기도 하고요. 처음에 인건비 아낀다고 본인이 쇼핑몰 제작부터 홍보, 세금 처리까지 모두 밤새가며 혼자 다 했거든요. 드러난 성공은 쉬워 보이지만 저희 가족은 제 여동생이 코피 터지게 노력한 걸 알기에 그 성과를 가슴 깊이 축하해주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과 신혼 초 때까지만 해도 여동생이 그리 잘 나가진 않았으니까 시댁에서도 제 여동생을 그냥 모델 알바 정도 하면서 근근히 용돈벌이 하는 젊은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동생이 명문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이렇다 할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시댁, 특히 시어머니께서 제 여동생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걱정을 가장한 무시와 후려치기였죠. 예전 대화가 어땠냐면요. 세아가 사돈처녀 차라리 이렇게 이쁠 때 좋은 데 시집이라도 보내는 건 어때? 내가 아는 마담뚜한테 사돈처녀 사진을 보여줬더니 너무 이쁘다면서 이 정도면 병원장 아들 정도도 가능하다는 거야. 어때? 소개시켜줄까? 뭐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 친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내 말 듣고 한번 동생 좀 설득시켜봐. 어머님, 제 동생 아직 하고 싶은 거 많고요.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뭘 한 게 있다고 벌써 결혼을 하나요? 그리고 본인 남자친구도 있는 모양인데 선짜리라뇨. 기분 나빠해요. 그게 아니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을 해야 조금 더 값어치가 올라간단 말이야. 새아가도 잘난 매부 들어오면 좋지 뭐. 그리고 며느리 쪽이 잘 되면 우리도 좋고. 사돈처녀 솔직히 얼굴 말고 볼 것도 없잖아. 이래저래 골든타임 놓치느니 빨리 취집해버리는 게 낫지.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게 주선 좀 해보자. 나이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사돈처녀 얼굴 정도면 거기서도 오케이 할 거야.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 동생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그렇지 학벌도 좋고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애예요. 그런데 고리타분하게 취집이라뇨.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요? 몇 살인데요?
혼기를 놓쳐서 이제 42인가 되었나 보더라고. 아이, 그래도 병원장 아들이면 나이가 대수야? 어머님, 삼촌이랑 조카뻘이잖아요. 너무하세요. 어떻게 20대 중반애한테 40 넘은 사람을 소개시켜줄 생각을 하세요? 아이, 게다가 며느리 동생한테요.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니. 사돈 처녀가 뭐 직업이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불쾌하네요. 다신 말씀 꺼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시어머니께 화를 냈더니 어머님도 같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너도 참 답답하다. 아이, 그럼 너 이것 하나만 약속해. 만약 네 여동생이 30, 40 넘도록 지금처럼 빌빌거리고 있어도 절대 돈 한 푼 보태주지 말아라. 동생은 동생이고 너는 너니까. 괜히 우리 아들 돈까지 써가면서 네 여동생한테 돈 보태주지 말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생각해줘도 난리야 아주.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뭐라 더 대들었고, 그 바람에 한 반년은 어머님이랑 연락 안 하고 꽁 하고 지냈던 사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틈만 나면 제 여동생을 후려치면서 형제가 잘 되어야 배우자한테 면이 선다고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제 여동생이 저한테 손 벌릴까봐 걱정되는지 제 남편한테도 따로 연락을 하셔서는 절대로 처제한테 용돈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네요. 결혼 전부터 짠순이 기질이 있었고 예물 예단할 때도 어이없는 요구를 하실 정도로 좀 말이 안 통하는 시어머니이긴 했지만 저랑 한번 싸운 이후로는 대놓고 저와 친정을 무시하며 기를 누르려고 하시는 게 보였어요. 제가 고분고분하지 않으니 더 뿔이 나셔서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본색 다 드러나셨으니 굳이 감추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워낙에 돈돈거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 제 여동생은 앞서 말했다시피 좋은 기회를 발판 삼아 쇼핑몰을 우후죽순 키워내고 있었고 그 소식이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제 여동생이 쇼핑몰을 냈다고 하자 피식 비웃으시며 사돈 처녀 얼굴이 이쁘긴 하지만 요즘은 워낙 출중한 사람들이 넘쳐나서 딱히 경쟁력이 있진 않을 텐데 빚이나 지지 않으려나 몰라. 아니 쇼핑몰 내면서 좀 도와달라고는 안 했어? 라고 하시길래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네, 본인이 모아둔 돈으로 낸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 친정에서 좀 도와주셨고요. 아서라 아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도와주다가 결국 형제한테까지 손 벌리는 법이야. 너는 내 며느리이니 우리 가족이기도 하잖니. 네 남편이랑 시댁 생각해서라도 여동생한테 돈 주지 말아라.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란 말이 왜 나오겠니? 누군 결혼하고 나서 지 동생이랑 남남처럼 지낸다더라.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동생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형제지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요? 그럼 아주버님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혹시라도 어려워지게 되면 모르는 척 해도 되나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크게 당황하시며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얼머무리시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그렇게 처음에 제 여동생 쇼핑몰에 기대도 안 하시고 관심도 안 가지시더니 뒤로 몰래 검색해 가면서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제 여동생 SNS까지 어떻게 들어가셔서는 매일같이 보셨나 봐요. 저한테 가끔 연락을 하셔서는 여동생 이번에 바꾼 헤어스타일이 별로더라. 전처럼 초콜릿 컬러로 다시 염색하라고 해라. 이번 여름 신상 옷들은 컬러가 너무 튀더라 등. 심지어는 남자친구가 바뀌었냐면서 제 여동생 사진에 태그된 남자들까지도 전부 다 뒤져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동생이 알면 소름 끼칠 일 아닌가요? 언니의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자신의 SNS에 들어와 염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훈수 두실 게 그리도 많으신지 다 제 동생이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꼭 한마디씩 거들며 잔소리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다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제 여동생에게 시어머니 SNS 아이디를 알려주며 이 계정 차단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또 사실을 아시고는 왜 여동생 SNS 사진이 하나도 안 보이냐, 혹시 차단한 거냐 버럭버럭 언성을 높이시며 흥분하시더라고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이제는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왜 저렇게 제 여동생한테 집착하시는지. 아무튼 그런 일을 뒤로 하고 제 동생은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해서 인터넷 신문에도 여러 번 날 정도로 탑 쇼핑몰 리스트에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모델도 두어 명 더 고용하고 강남에 사무실도 냈어요. 직원도 어느새 20명 남짓 늘어나 있더군요. 휴가철 같은 성수기엔 월 몇십억까지도 매출을 내는 거성급 쇼핑몰을 꾸려가면서 제 여동생은 그야말로 전문 CEO가 다 되었죠. 그 와중에 주식 투자도 성공해서 돈을 엄청 불렸나 보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니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저한테도 이것저것 잘 사서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돈 좀 벌었다 싶었을 땐 친정에 안마의자 최상위 버전으로 사서 설치해 주더라고요. 저도 못한 걸 제 동생이 해드리니 민망하기도 하면서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한테도 10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턱턱 내주며 옷 사라, 가방 사라, 선물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사업 잘 된 건 제가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서 응원받은 덕분이라며 말도 참 예쁘게 하는 여동생이었어요. 그런 여동생인데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제 남편도 연애 때부터 제 여동생을 잘 알고 있었고 몇 번 용돈도 준 터라 둘이 사이도 좋아요. 그래서 여동생이 제 남편한테도 고맙다면서 정장 한 번 뽑아주고 명품 지갑도 선물해주곤 했네요. 그런 일이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어요. 명절에 다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또 어김없이 제 여동생 얘기가 나왔어요. 여동생이 준 상품권으로 백화점에서 고급 과일 사다가 시댁에 방문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면서 남편이 자랑스레 본인도 처제한테 선물 많이 받았다 껄껄 웃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입이 대빨 나오더니 아니 내 건 없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솔직히 누가 언니의 시어머니까지 챙기나요? 그리고 여동생에게 받은 상품권으로 백화점 과일 사왔다고 하면 잘 먹겠다, 고맙다 한마디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거기다 가타부타 본인은 왜 안 챙겨주냐니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해서는 아이 처제가 엄마 걸 왜 챙겨? 나 챙겨주는 것도 간지덕지지. 와이프 덕에 콩고물 떨어진 거잖아.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아니 그래도 언니 시댁이면 본인이랑도 가족인 건데 어떻게 그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거니? 돈도 많이 벌면서 자기 언니 시댁도 하나 안 챙기고 너무하다 얘 하시더라고요. 황당 그 자체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며 시어머니를 나무랐는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본인 고집을 지키시며 돈을 많이 벌면 사돈의 팔촌까지 챙겨야 하는 법이라며 언니 시댁에도 당연히 명절마다 한우 보내고 상품권 보내고 그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화가 너무 났죠. 제 동생 잘 안 됐을 때랑 입장이 너무 다르시잖아요. 어머님, 제 동생 잘 안 풀릴 때는 뭐 남남처럼 생각하고 용돈도 주지 말라고 하시더니 제 동생 잘 되니까 이제사 가족이라고요? 이렇게 입장이 바로바로 바뀌실 거면 제 동생 쇼핑몰 잘 안 됐을 때 조금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맞지 않나요? 제가 한마디 하자 어머님이 얼굴이 빨개지시며 얼머무리시더라고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놀부 심부도 유분수지. 어머님 때문에 남편도 덩달아 제 눈치 보고 아무튼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 후 제가 남편에게 단도리 했죠. 어머님 입에서 제 여동생 얘기 이제 안 나오게 해달라고.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여동생한테까지 참견을 하냐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더니 본인도 자기 엄마가 너무한 거 잘 알더라고요. 그렇게 잠잠한가 했습니다. 어머님도 더 이상 제 앞에서 제 동생 얘기하지 않았고 아니 안 하려 노력은 했지만 궁금해 죽겠는지 늘 떠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여동생은 그야말로 한 기업 수준으로 돈을 쓸어 모으게 되었어요. 연매출 10억을 찍더니 그 이후로 성장이 급상승해 20억도 금방 찍더라고요. 저희 친정집에 리모델링도 싹 해주고 저한테도 6천만 원짜리 SUV를 하나 뽑아줬어요. 남편도 덩달아 신나서는 입이 찢어져라 행복하더군요. 막내 덕을 보니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따금 여동생 집에 가서 반찬 좀 해주거나 건강 챙기라고 때마다 한약 지어주는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저도 일하고 있기에 여동생 쇼핑몰 사무실 가서 택배 작업 한번 도와준 적도 없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게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산 지 8년 정도 흘렀을 때 여동생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제 쭉 사업만 할 생각이고
결혼 생각도 없어졌다면서 갖고 있는 돈 다 끌어모아 건물을 살 거라고 하더군요. 110억 정도 벌었는데 여기서 몇십억 더 대출받을 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동생은 항상 생각이 깊었기에 저는 언제나처럼 응원해줬고 제 동생은 그 몇 달 뒤 차근차근 서류 준비를 하더니 정말 어느 수도권 번화가에 있는 신축 상가 건물을 하나 매매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너무나도 축하해줬고 여동생은 본인이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다며 혹시라도 손해보게 될까봐 불안해하길래 가족으로서 무조건 덮어놓고 격려만 해줬습니다. 그 얘기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제 여동생이 상가 건물을 산 게 그 지역 맘카페에 올라왔고 시어머니가 검색하다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신 모양이었어요. 뒤로 등기부등본까지 돈 주고 떼서 보셨는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아니 사돈 처녀한테 100억이 넘는 돈이 있었단 말이야?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벌었다고? 세상에, 아니 세아가 너는 왜 그런 걸 나한테 말도 안 해줬니? 하시며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서류를 떼봤는데 왜 10수억이나 대출을 받았냐 하시며 그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짓을 하는데 언니로서 막아주지 그랬냐고 저더러 어리석다 어쩐다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제 동생이 법무법인 도움받아서 안전하게 잘 처리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무모하고 위험하다뇨. 지금까지 사업 잘 이뤄낸 것만 해도 모르시겠어요, 어머님? 그리고 제 여동생까지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한데요. 제 동생 누구보다 잘하는 아이니까 그냥 신경 안 써주셔도 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좋고 정중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어머님의 관심이 너무 지나쳐 불쾌함을 느꼈거든요. 아무튼 그랬더니 어머님이 같은 가족이라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시며 또 가족 드립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언제는 가족 아니고 남남처럼 굴라더니 잘 되니까 가족? 어이가 없고 웃겼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제 여동생이 산 상가 건물에 엄청 관심을 가지시더군요. 그 지역 부동산에까지 전화를 거셔서는 얼마나 올랐는지 시시때때로 확인을 하신다는 게 제 여동생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렇게 결국 저까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것도 모자라 현재 얼마나 올랐으니 빨리 파는 게 좋을 거다 어쩐다. 저더러 여동생에게 빨리 전해주라며 훈수까지 두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거기 5년 뒤면 땅값 폭삭 내려앉을 거라더라. 그 옆 동네가 훨씬 개발 잘 될 거라면서 사돈 처녀한테 이번 연도나 내년쯤에 팔라고 해. 어차피 벌써 많이 올라서 지금 팔아도 15억은 이득 보겠는데 뭘. 하시는데 정말 소름까지 끼쳤습니다. 제가 제발 관심 좀 끄시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어요. 그러시면서 저희 여동생이 너무 어리고 뭘 몰라서 부동산 재테크를 제대로 못한다고 결혼을 하고 남편 말을 들어야 잘 될 텐데 혼자 독고다이로 일처리를 하니 걱정이 된다 어쩐다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시면서 한 소리 덧붙이시는 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말이야. 사돈처녀 결혼할 생각 없다고 했다면서. 아 그래 뭐 요즘은 여자가 잘나면 결혼 안 하고 골드미스로 잘 살긴 하지만 큰 돈 오가는 이런 일에는 그래도 남자가 펜 들고 사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자 혼자 이런 일 하면 뒤통수 얻어맞기도 쉬워. 이러시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서 잘 한다고요. 그리고 사업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지금 제 시댁이랑 친정 통틀어서 제 여동생만큼 잘된 사람 없거든요. 보세요. 사업 20년 차 아주버님보다 이제 10년 차도 안 된 제 여동생이 훨씬 많이 벌고 잘 키워나가잖아요. 어머님도 여자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더니 어머님이 입이 대빨 나와서는 삐지시더군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틈만 나면 건물 관리야 처리를 제 여동생이 하기엔 너무 버겁지 않냐며 걱정을 하셨고 저는 그럴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다고 여동생이 고용한 법인팀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제발 관심 좀 꺼달라고 사정까지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놓고 그 건물 관리를 제 남편이 하는 게 어떻냐 떠보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닐 때 부전공으로 회계도 배웠잖니. 그리고 누구보다 꼼꼼하고 일처리 잘하는데 사돈처녀 보고 먼 데서 사람 구해 쓰지 말고 네 형부한테 도움 좀 요청하라고 그래.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건물 관리 총책임자를 네 남편으로 두면 어떻냔 얘기야. 남한테 줄 돈 내 가족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회사를 관두게 하라는 말씀이냐니, 일도 힘든데 서로 좋게 덕 좀 보면 좋지 않겠냐며 제 남편을 백수 만들 계획까지 혼자 짜신 것 같더라고요. 급기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아니, 사실 여자 명의로 그렇게 큰 건물을 매매하는 것도 좀 나는 위험하다고 봐.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 안 할 거라면 가까운 가족 중에 듬직한 남자로 명의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지. 보통 오빠를 많이 두는데 사돈처녀는 오빠가 없으니까 형부라도. 라고 얼토당토한 말씀을 하시길래 헛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말대꾸도 하기 싫어서 씹어버렸습니다. 남편한테도 제가 말했죠. 어머님이 자꾸 제 여동생 건물 가지고 이상한 말씀 하신다니 본인도 안 그래도 늦게 왔다면서 조심시키겠다 했지만 기대도 안 되더군요. 어머님 성격에 아들 말을 듣기나 할까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여동생이 오랜만에 찾아왔고 남편이랑 셋이서 와인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남편한테 가족일로 전화를 하시다가 제 여동생이 집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죠.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1시간 거리인데 어머님이 그 밤에 택시를 잡아 타서는 쏜쌀같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겠다는 말씀도 안 하신 채 막무가내로 오신 거라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깜짝 놀라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랑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한 채 제 여동생한테 직진해서는 손을 와락 잡으며 사돈 처녀 반가워요. 결혼식 때 이후로 처음 보네. 쇼핑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나 어린데 사업을 그렇게 잘 성공시켰다고? 정말 대단하네. 라며 부담스럽게 들이대시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다 시어머니가 본인 건물에 관심 두시며 부동산에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걸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좀 언짢아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눈치채지 못하신 채 어머님은 제 여동생 손을 놓지 않은 채 바로 옆에 앉아서는 요즘 쇼핑몰 잘 되고 있냐, 결혼 생각은 없냐, 있다면 본인이 중매 서주겠다, 건물 샀다더니 그 어린 나이에 건물주도 되고 대단하다,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며 30분을 내리 혼자 말씀하시더군요. 남편도 어머님의 도가 넘는 행동에 술이 확 깨서는 어머님을 집에 보내려고 했지만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들리는 듯 제 여동생만 하트가 뿅뿅 씌인 눈으로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결국 속내를 내비치시더군요. 사돈처녀, 나는 사돈처녀도 내 딸 같다고 생각해. 우리 주영이 동생이면 내 막내딸이나 다름없지. 그래서 사돈처녀 걱정이 많이 돼. 쇼핑몰 운영하랴, 건물도 관리하랴 힘들지? 그러지 말고 건물 관리는 형부한테 맡기는 게 어때? 우리 아들이 책임감도 강하고 일처리는 끝내주게 잘해. 꼼꼼하기도 하고. 엄마, 무슨 말이야? 뭐 나보고 회사 관두고 처제 건물 관리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야? 뭐 그래도 되고 조금 더 넓고 멀리 보면 명의를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 그 말에 제가 발끈해서 여쭙습니다. 명의를 바꾸라뇨? 제 동생 건물을 남편 이름으로 바꿔 올리라는 말씀이세요? 너무 날 세워 생각하지 마. 이 부동산 바닥이 얼마나 눈 뜨고 코 베이는 시장인데 젊은 여자 명의 건물이면 사기꾼들이 쥐떼처럼 몰려와. 이왕이면 남자 명의로 올리는 게 낫긴 하지. 아, 사돈 처녀 결혼 생각 없다며. 듬직한 남편은 없더라도 듬직한 형부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하시는데 정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 말에 제 동생도 기분이 나빠졌는지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형부, 나 먼저 일어날게. 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모처럼 여동생과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찾아와 이렇게 여럿 불편하게 만드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빠졌거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여동생이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건물이에요. 그런데 명의를 제 남편으로 돌리라뇨? 아니, 제 이름도 아니고 남편이요? 너무 속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왜 저는 건너뛰고 어머님 아들로 명의를 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리치자 어머님이 당황하시면서 그런 뜻이 아니라고 손살에 치시더군요. 그때 제 여동생이 끼어들어 말하더군요. 언니, 그러지 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잖아. 어르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쥐떼처럼 몰려오는 사기꾼들 참 많죠. 남자 명의가 필요한 날이 오면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드리면 돼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솔직히 제 여동생 말이 사이다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남자가 왜 저희 남편뿐인가요? 저희 아빠는 남자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고 명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슬그머니 그 건물을 본인 아들 배에 채워주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옆에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님, 언제는 제가 결혼했으니까 제 여동생을 남남처럼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제 여동생 힘들어도 도와주지 말라고. 혹시라도 제 여동생이 잘 안 돼서 저한테 손 벌릴까봐 전전긍긍 하실 땐 언제고. 이제와 막내딸이라는 둥, 가족이라는 둥 그러시는 거예요? 잘 안 되면 남이고 잘 되면 가족인가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는데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눈 뜨고 코 베일 수도 있는 건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닐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어머어머 소리를 내며 도움을 요청하기라도 하듯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도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 못하더군요. 지가 생각하기에도 창피하다 이거죠. 제가 어머님 너무 속 보이시는 거 아니냐고. 결국 생각하는 건 어머님 아들밖에 없으시면서 뭘 제 동생까지 가족이라고 하시냐고 꼬집어 말했더니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셔서는 저더러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소리를 빽 지르시더군요. 그러더니 도망치듯 나가셨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쫓아가던데 전 나가보지도 않았고요. 여동생한테 한 방 쏴준 거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어머님 쪽준 건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10년 동안 여동생에 관해 제가 많이 참았잖아요. 이거 이해 못해주면 저는 이혼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까지 무시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도 본인 어머니가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일로 시댁이랑 대면대면해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대놓고 한 소리 하니 어머님도 더 이상 제 여동생 얘기 꺼내지 않았고요. 또 꺼내면 저는 또 지랄할 겁니다. 제가 너무한 건가요? 사이다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시원하다 생각하는데요.